점까지 자야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교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공교육의 미래는 더 암울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또라이 IMG용 심지용입니다. 최근에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동행했습니다. 정승재, 조정식 선생님이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자신들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주는 내용이었는데요. 신기하게 그들의 코칭을 받은 신청자들은 실제로 하나같이 성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생님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학원 강사라는 겁니다. 물론 시즌2에는 학교 교사로 EBS 1타 강사인 윤혜정 선생님도 나왔지만 모든 회차에 출연한 건 이 두 강사뿐이었죠. 여기엔 대치동을 비롯한 학원가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현주소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 일부는 학원 공부를 위해 학교 수업 시간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며 탄식한다고 하죠. 공교육 정상화. 거의 모든 정권이 이거 이루겠다고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요. 근데 왜 아직도 사교육의 열기는 서두러들지 않는 걸까요? 이 방송과 오버랩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학교 선생이었던 그는 대학원 시절 논문 표절된 기본으로 했고 학생도 때리고 음주운전도 하고 심지어 16번이나 북한을 방문했었다고 하는데요. 순환공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그 자리에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었다. 북쪽이 최악의 상태를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고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아 좋았다. 2007년 최 후보자가 북한에 다녀온 후 페이스북에 쓴 글은 특히 압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기근으로 최대 350만 명이 사망한 고난의 행군은 북한 체제의 정책 실패로 야기됐습니다. 탈북민들에 의하면 당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거리에는 꽃잡이들이 넘쳐났다고 하는데요. 이를 견디다 못한 이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감시망이 퉁퉁해진 지금도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이어지고 있고 평양을 벗어나면 여전히 먹을 게 없어 배고름에 시름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고난의 행군을 이겨낸 건가요? 2013년에 어느 작가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는데요. 미사일 발사대를 움직이는 손이 바빠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무기를 녹여 꽃받침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 겁을 줄수록 깨끗한 맨살로 두 팔을 벌리고 심장을 내미는 수밖에 없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고맙다라는 코멘트도 달았고요.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고도화할수록 대한민국은 무장해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인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최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했던 세종시 교육청이 2019년 발간한 교사 학습용 자료에는 북한의 NLL 주장을 두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해 NLL 이남 해역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부정하는 대목입니다.
얘네들이 북한과 협의 없이 유엔군 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그은 경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이 후방에 배치돼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역사 과목 편에서는 교과서가 6.25 전쟁을 남중 일변도로 서술한 게 북한은 나쁘다 라는 고정관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하죠.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전교조 출신이 무색하게 학생의 뺨을 때린 일화도 공개됐는데요. 최 후보자는 1981년 대전 여중에서 근무할 때 전교 1등에서 12등이 된 여학생이 울기 시작하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가 된 그 학생이 훗날 자신을 이해해줬다고 이야기했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건 재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마운 게 아니고 질책을 했어야 하지 않나요? 참여정부 시기 추진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는 학생을 알려면 교사가 같이 목욕도 하고 몰래 아이 자취방에 가서 술도 먹어봐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잠도 잡아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다죠. 잠까지 자야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교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 비정규직 파업 때는 학생들을 동물하고 지칭하며 연대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자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학생을 북한식 표현인 동물하고 한 것도 좀 그런데 이동이네 학생이 일본이어야 하지 않냐 라는 비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뺏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희생자라고 표현해서 공분을 샀었죠. 이 밖에도 음주운전과 모건대학교 석사학위 과정에서의 논문 표절까지 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3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사과했다고는 하지만 이충되니 이진숙 전 후보자가 나왔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한편으론 이런 의문까지 듭니다. 자, 봤지? 이번에 그냥 통과시켜. 아니면 더한 놈이 올 거야. 이런 대통령실과 정부의 압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을지 그걸 확인하는 게 무섭긴 한데 그렇다고 학생들의 미래보단 정치 이념에만 관심이 있는 이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라니 참 거시기합니다. 또 일부 답변된 교사는 수업 시간에 김어준 방송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디저트에 소개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세특에 한 줄 더 채울까? 선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이 피 같은 시간에 이상한 사장이나 주입하라는 선생 밑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학생에게 조정기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데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나왔을 거라고. 근데 왜 무시하냐고 말이죠. 물론 다 서울대를 졸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다들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되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이 좋아서 가르치고 싶어서 임용을 준비하는 예비 선생님들이 참 많겠죠. 예전과 다르게 선생님이 꿈이라는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대다수의 교사들이 열심히 하지만 일부 정규조 선생님들처럼 사랑과 이념에 경도된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공공의견이라는 더 암울해지지 않을까요? 사과를 아무리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 말이죠.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